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활동하는 나라가 1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190여 개 나라에 대한 인신매매 보고서입니다.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북한 출신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나라 19곳과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까지 기존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세네갈과 앙골라, 모잠비크,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9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5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인신매매범들이 탈북민 여성들을 농업 분야와 가정, 공장 등의 강제 노동자로 투입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있고 러시아에는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아 사실상 북한 노동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12일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 방지법 보고서도 공개하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다른 제재 관련 조치와 더불어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강제 노동을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4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다른 협력국들에게도 제재 제도를 채택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미국 의회가 채택한 엘리 위젤 대량 학살과 잔혹 행위 방지법에 의거해 매년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범죄가 발생한 중국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습니다. These places represent some of the tough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on our agenda, and we'll keep working toward resolutions that reflect our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democratic values.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면서 외교와 해외 원조, 조사, 금융 등 여러 도구를 활용해 전 세계 인권 문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 원조를 막는 등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당 성명을 알고 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위해 재원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1일 북한 외무성은 인도주의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을 복종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인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기존의 인도주의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전 세계 194개 세계보건기구 WHO 가입국 중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5개 나라 중 한 곳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백신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위한 행정 절차 7개 가운데 2개만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전달을 위해 국제요원들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북한이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일에도 북한 관영 매체가 연일 식량난을 보도하는 등 대대적으로 식량 위기를 호소하는 데 대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거부한 건 북한 정권이라며 북한의 폐쇄적 국정 운영과 자원 배분 실패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실정을 꼬집으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앞서 지난달 9일엔 북한 정권에는 반대해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북한 인구의 42.4%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 5개 주요 유엔 기구는 12일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전년도 47.6%보다 5.2%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은 18.2%로 2012년 26.1%보다 7.9%포인트가량 감소했고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은 33.9%로 2012년에 31.7%보다 2.2%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지난해 극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34개국에 포함시켰는데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가뭄과 홍수, 폭염으로 최소 10명 이상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집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국제사회에 구호 지원을 신청한 곳들로는 말라위와 모잠비크, 캄보디아 등이 북한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하고 약 86만 톤의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며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여파 등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분이 수입이나 식량 원조 등으로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혹독한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AO가 지정한 45개의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는 아프리카 나라 34곳과 아시아 국가 9곳,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2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수호와 영내 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2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월러스 장관과 대면 양자 회담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전에 대해 양국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지침에 명시된 우선순위 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합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인도 태평양 지역을 안보의 중점 사항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영국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영국은 영내 동맹국들이 국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공동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